안녕하세요.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에 관하여 이야기 나눌 서울 발산초등학교 수석교사 윤수경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먼저 협력 강사 운영, 왜,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 나눔, 그리고 수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협력할까 하는 협력의 모습, 그리고 또 주 1회의 교사 협력 강사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할까 하는 운영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협력 강사 운영 만나기로 시작해 볼까요? 작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워 하셨을 아이들을 만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아이들, 어른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던 아이들, 챙김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아이들,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들이 촘촘히 챙겨주셨던 아이들이지요. 그리고 학습 부진아가 아닌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학습 부진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관점의 차이이지 않나 싶어요. 학습 부진아는 학생에게 좀 더 원인을 집중한다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모습에 집중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혹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아닐까요? 그것도 절실히 말이죠. 학습 부진의 모습이 관찰될 때 교사는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먼저 아이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배움의 본능을 가지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발해 보자는 거지요. 다음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관점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학생이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이 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학생에게 맞는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학생은 배움의 본능이 있으므로 잘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수 박사는 그의 공부상처라는 책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고 공부에 상처받은 아이들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 그거였던 거죠. 그럼 왜? 어떻게 도와주지? 그게 교사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모습만큼이나 성장의 모습도 다양해요. 빨리 배우는 아이, 늦게 배우는 아이, 격려와 칭찬만으로도 잘 이겨내는 아이, 관심과 상품이 외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아이, 걸림돌이 많은 아이, 걸림돌이 없는 아이 등등 아이들의 보이는 모습은 참 다양하고 어쩌면 그렇게 제각각인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각자 다르게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도 다른 경험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배워도 아이들마다 배움의 정도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습 속도도 달라서 한두 번에 새로운 것을 익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며 지원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부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협력 강사로 좀 더 한 발 더 촘촘한 지원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로 1, 2학년 전체 교실과 3, 4학년 선도학교의 협력 강사를 지원하게 된 거지요. 학생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며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해 어른들이 꼭 해야 하는 지원일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초학력으로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의 성장 모습은 모두 다르잖아요. 국어,
수학 등 교과의 기초 학력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감각의 발달, 사회성 등 기초 학력은 다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 강사와의 협력 수업 사례를 다음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사와 협력 강사, 수업에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협력 강사의 역할은 일단 긍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피드백과 보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과제 점검을 하거나 과정 중 평가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업은 담임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학생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협력 강사의 이런 세부 역할들은 담임교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당 2시간 3, 4학년 같은 경우에 수학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담임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협력 강사의 세부 역할까지 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 강사는 이제 해당 수업에서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나 과제 집중도가 낮은 아이,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또 맞춤형 개별 지원, 또 학습에 참여하기를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것, 그리고 기초적인 학습 방법, 이러한 것들의 보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협력 수업 시의 역할 분담을 한번 수업의 그 각 도입, 전개, 정리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담임 교사는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도입부 안내를 하죠.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수업 준비를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면 좋은데, 아이들 중에는 책도 안 꺼내고 있고 선생님을 보지 않고 딴짓도 하고 옆에 친구와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수업 준비를 도와서 협력 강사들은 빨리 아이들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이 동기유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막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태까지는 원맨쇼를 하셨다면, 협력 강사가 있으면 함께 인형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이제 협력 강사님들한테 율동을 좀 부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아이들한테 동기유발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 활동을 안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협력 강사님들은 학습 교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습지를 나눠줘야 한다든지 그러면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또 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놀이 도구를 미리 세팅해 놓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서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바로 다음 수업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수업 전개 활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담임 선생님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협력 강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시면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모듬 활동을 선생님이 지도를 하신다면 1, 2 모듬을 지도하신다면, 협력 강사는 3, 4 모듬을 지도한다든지 이렇게 모듬 활동을 서로 나누어서 그래서 지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션 교수 학습에서도 이제 담임 교사가 1영역을 지도한다면, 스테이션 교수 학습에서 협력 강사는 2영역을 지도하시게 되는데, 이제 스테이션 교수에서는 1영역과 2영역이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요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좀 더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주도하시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협력 강사 선생님들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학습을 지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말하고 있음을, 학습 지원을 보이고 있는 모든 학생을 말하고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정리 단계가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 마무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학습 마무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을 그 협력 강사들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선생님이 자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책상 정리하고 손 닦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습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로 다음 활동으로 못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학습 속도가 좀 느려서 그래서 마무리가 덜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다 예전에 챙기셨다면 협력 강사님들한테 그런 걸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인 거죠. 다음에 이제 담임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 정리 활동을 할 때, 그때 협력 강사님들은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수업 교구나 이런 자료들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원격 수업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쌍방향 수업 운영 시에 함께 참여하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협력 강사가 맡은 학년, 예를 들면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의 등교 학생들, 긴급 돌봄으로 등교한 학생들의 원격 학습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원격 상황에서는 학습 꾸러미가 이제 배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학습 꾸러미를 제작하고 함께 배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업 영상 자료를 제작할 때 함께 이제 인형극이나 역할극, 뭐 대담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또 등교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보충 학습 지도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 하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협력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보시고 협력 강사의 협력과 보조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내용을 추출하시는 것도 방법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3, 4학년의 단원과 성취 기준을 먼저 살펴보실 거예요. 수학의 역량을 기르기에 적당한 개념 학습 모형, 원리 탐구 학습 모형, 귀납 추론 학습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등 교수 모형들도 고민하실 거고요. 그래서 3, 4학년에서 다루는 단원들을 보면 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1학기, 2학기 각 3, 4학년별로 어떤 단원들을 학습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교육과정과 함께 학년 학생들의 특성도 고려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3학년 아이들은 2학년까지 통합교과로 학습하다가 3학년이 되면서 이제 교과목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3학년을 우리들끼리는 또 다른 1학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어,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의 이해를 어려워하는 아이, 주로 이제 공간감이 덜 발달된 아이들이죠. 그리고 시계를 아직 못 읽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연산이 아직 미숙한 아이도 있고, 곱셈 구구가 이제 2학년에서 마치고 올라오게 되었지만 아직 서툰 아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어림의 양감이 굉장히 수감각이나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지 수학에서 이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림의 양감이 아직도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3학년에서는 또 분수, 나눗셈, 소수, 원 등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관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잘 익혀지면 수학에 재미를 붙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4학년에서는 어떤가 보면 4학년의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모습을 좀 한번 떠올려 보면요. 자리값의 이해와 양감이 덜 발달되어서 큰 수가 나오면 이제 기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겁부터 먹는 거죠. 그리고 또 각도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의 연결을 좀 혼돈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평면 도형의 이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가장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분수와 소수가 이제
3학년 때 2회 정도로 들어갔다면 이제 4학년에서 이제 연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어려워하는 아이. 이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이 안 되면 결국 연산도 어려워지겠죠. 또 곱셈과 나눗셈의 이런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4학년에서는 평면 도형의 이동에 공간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특히 어려움을 보이고 나눗셈 역시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관찰되는데요. 이 분수와 소수와 같이 3학년과 연계된 활동들에는 반드시 진단 활동으로 보완도 필요한 학년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과가 들어가면서 이 사회과와 연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그런 문해력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래프와 뭐 통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 이렇게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다른 교과의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학습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학에서도 역시 어려움을 보이는 영역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강사와의 적절한 협력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을 보시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내용을 추출하시는 것을 제안드려요. 학생들에게 개념 도입이 처음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5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의 손길을 여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 또 학생들의 또 이제 그 활동 중심 수업인데요. 이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챙겨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혼자 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협력 강사가 있다면 교사로서 이제 이런 아이들의 맞춤 지원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 어느 내용이 꼭 필요할지는 학년과 학급의 그런 실태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또 학생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러한 것들이 진단활동으로 교사와 협력 강사가 찾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업 상황에서 협력 강사와의 협력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도서에 제시된 3학년 1학기 수학과 개념학습 모형 수업 예시인데요. 이제 첫 번째 그 도입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 강사는 수업 준비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이제 수업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거나 뭐 선생님이 전시학습 상기나 뭐 사전에 진단 활동을 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찾아서 지원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법례 제시 및 분류하기, 추상화하기, 개념 정의하기 등의 활동에서는 담임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니까 협력 강사는 주로 지원에 필요한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또 협력 강사가 이제 뭐 만약에 모둠 활동을 이제 이런 전개 활동에서 한다면 모둠 활동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뭐 아이들끼리 모둠 활동을 하는데 잘 안 하고 있으면 뭐 그런 활동들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또 할 수 있겠죠. 개념 익히기 단계에서는 협력 강사의 역할이 많아질 텐데요. 먼저 조작 활동이 있다면 조작이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감각 발달이 좀 더디거나 그리고 좀 조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서투른 아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 협력 강사도 안전한 공간이야. 이런 안내를 사전에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참 좋아요. 협력 강사님들에게도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 활동에서 관찰을 하면서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메모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협력 강사님들이 지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정 학생에게만 집중하여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학생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할 때 지원해야지만 효과가 크니까요. 아이들 중에는요, 입이 대빨 나와서 자기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해줬다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데 속상하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럼 다른 거 도전해 볼래? 하고 공감하면서 새 활동을 주지만 미리 협력 강사님들에게 안내해 놓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 정리 활동에서는 개념을 익혔는지 확인하여 피드백을 하실 텐데요. 이때도 협력 강사와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개념 형성의 보충 지원을 담임교사가 하면서 협력 강사는 심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물론 수업의 상황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바꿔서 지원이 돼도 가능할 겁니다. 수업의 그 상황이나 아니면 형태 그리고 학급의 실태에 따라서 역할은 서로 협의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때 또 주도하셔서 협력 강사님들은 요 활동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수학습 내용을 지원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충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지원을 하신다면 이 보충학습 지원이 끝난 아이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심화 활동으로 보내서 학습이 그 아이들도 지속되도록 하고 이제 협력 강사님들은 새로 오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심화 활동으로 이제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또 만약 이제 보충학습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모두 다 끝났다면 담임 선생님도 심화 활동으로 합류하시면 되겠죠. 교실에서 이번에는 협력 강사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협력 강사의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력 강사가 시간 내내 서 있는 것보다는 지정 장소에서 책상을 돌고 앉아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면 아이들도 언제든 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하러 가기 편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른이 앉아야 아이들과 눈높이가 대부분 맞기 때문이죠. 또 다음으로 이제 학급 내 소수의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원하는 교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잠깐 지원하고 나오실 수 있으시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 교수의 경우에는 수준별로 최소 2그룹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학급 내 수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선생님이 보충과 심화로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진행하실 수 있겠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학습 소외가 없도록 많은 장치를 숨겨 놓으시는데요. 그래도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이때 이제 개별 지도를 이렇게 개관 지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협력 강사가 옆에서 들으시면서 교사가 맞춤 개별 지원을 하는 것을 참고해서 다른 학생의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원하시고 싶은 방향으로 협력 강사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션 교수학습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담임교사와 나눠 맡아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깊이 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곱셈의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놀이를 한다고 했을 때 수 모형으로 하는 놀이를 담임교사가 한다면 모눈 종이로 하는 놀이를 협력 강사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해서 직렬식의 활동 1, 2가 아니라
병렬식의 활동 1, 2로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인 거죠. 자, 그러면 교사와 협력 강사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교사와 협력 강사 협의회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력 강사하고 수업 협의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수업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인 수업 협의회를 통해서 학생 발달 과정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런 수업 방법 협의를 통해서 협력 수업의 질을 제고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이렇게 이제 그 학년별로 따로따로 동학년별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학급 수가 좀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이제 3학급 정도 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간 정도 이제 6시간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12시간 지원을 하고 2시간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3학년 1시간, 4학년 1시간 이렇게 수업 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13시간을 수업에 지원을 받고 그리고 1시간을 학년 군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도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학년끼리 하는 동학년 단위로 하는 그러한 협의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주 1회 협의 시간은 필수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고요. 이때 협력 강사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비대면 회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협의록을 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 협의록을 쓰셔서 담임 선생님 요구 사항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안내, 뭐 협력 강사에게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적어 놓으시고 협력 강사는 또 거기에다가 자신의 의견이나 뭐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첨부해 놓는 이런 협의록으로 하는 회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실시간 화상 회의도 가능합니다. 이제 협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느냐. 먼저 이제 지난주에 실시한 수업 시간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한 점을 협의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이나 방법을 협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협의를 하시다 보면 시간이 이제 뭐 충분히 회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 교과 수업 자료 제작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제 수업 상황에서 한번 예시를 드려볼까요? 이제 뭐, 지금 이제 1학년 국어 수업 사례로 먼저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요. 지난주 뭐 똑같이 협의회는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협의회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지난주 수업 나눔 이야기를 먼저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협력 강사가 이제 뭐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관찰했어요 라고 이제 아이들 관찰 내용들 같은 거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제 협력 강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협력 강사가 인지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 강사가 다음 주에 이런 거 하는데 꼭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네 라고 하면 이게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분명히 이걸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협력 강사는 본인의 경험치로 판단해서 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협력 강사가 인지한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재복기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때 이제 협력 강사가 놓치고 이걸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보충해서 이런 걸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한 번 더 보완해 주실 수가 있으시는 거죠.
다음으로 인제 뭐 다음 협의회 때는 뭐 다음에 뭐 우수했던 사례 뭐 이런 것들 "요거 좀 참 좋았다. 이런 사례들을 한번 공유해 보자."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를 또 안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협의의 장면을 한번 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주제를 이제 꺼내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점이 어떤 거 이런 것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꺼낸다면 그러면 인제 담임 선생님이 "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협력 지원이 쪼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인제 요청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인제 협력 강사는 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를 관찰한 내용이라든지 뭐 "아이가 좀 늦게 갔더니 뭐 울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이나 관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인제 담임 선생님과 공유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또 준비물에 대한 안내도 인제 같이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수업 자료가 인제 "다음 시간에 이런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수업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이 협력 강사는 그럼 인제 그 준비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물 확인,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챙겨 가겠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준비하겠다." 하고 하는 준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제 뭐 수업 협의가 좀 일찍 끝나면 아까처럼 자료 정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뭐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에선 자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협력 강사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반별로 제가 정리해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인이 할 행동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협력 수업에서 유의할 점을 꼭 공유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이제 개별 지원을 할 때 인제 특히 이 낙인 효과에 유의할 수 있도록 협력 강사님들에게 꼭 안내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아이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이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의 지원이다." 그것을 언제나 생각의 바탕에 깔아 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구나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시작은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잘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배움이 있는 교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협력 수업을 위한 협의회, 학생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면 모두 잘 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토닥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협력 수업에 앞서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성장한다는 전제로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꼭 배워야 하는 것을 제때 배울 수 있게 지원해서 학생의 성장이라는 파문을 건드려주는 핵심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모든 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존재에 대한 존엄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원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협력 강사님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던 지지와 격려를 더 많은 아이들이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희망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보내는 희망의 눈빛은 우리 교사들의 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 변화의 숨가쁜 시점이지만 우리 앞에 새벽이 다시 설레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밝아서 희망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때 앞날이 밝아온다고 믿는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봅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핵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학생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에 화답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